현대인의 커피 중독과 식초의 진화론적 반전,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습관적으로 커피 머신을 켜거나 카페를 찾으셨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루 2잔의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하나의 생존 전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쓴 커피는 돈을 주고 사 마시면서 건강에 좋다는 식초의 신맛은 그토록 멀리하는 걸까요? 인간의 미각은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맛은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자연계에서 신맛은 보통 음식이 부패했거나 발효가 선을 넘어 독성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식중독이나 생명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초 한 모금을 마시면 혀의 미래가 즉각 반응하고 뇌는 위험해, 뱉어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식초를 마실 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쓴맛은 어떨까요? 사실 쓴맛 역시 자연계에서는 독성을 의미하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피의 쓴맛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체계라는 심리적 기전이 작용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강력한 각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쓴맛을 참고 마시면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에너지 보상을 받게 되죠. 또한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 세련된 카페 문화 같은 사회적 미화가 더해지면서 쓴맛은 어느덧 성숙함의 상징이자 즐겨야 할 맛으로 뇌에 각인되었습니다. 반면 식초의 신맛은 어떻습니까? 마시는 순간 즉각적인 도파민이나 각성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맛을 참아봤자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뇌의 오해입니다. 식초는 쓴맛이 주는 찰나의 각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력한 신체적 보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가 보내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잠시 내려놓고 식초가 가진 진짜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포를 깨우는 식초,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명약. 우리는 흔히 커피를 마시며 정신이 번쩍 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커피는 뇌의 피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느끼는 수용체를 잠시 차단하는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반면 식초는 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근본적으로 깨웁니다. 커피가 신경을 자극한다면 식초는 혈관을 열고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화학적 엔진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건강의 정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식초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기원전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미용과 건강을 위해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는 기록이 있으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식초를 처방했습니다. 전설적인 전사들의 기록에서도 식초는 빠지지 않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 군인들은 원정을 떠날 때 포스카, 파스커라고 불리는 식초물을 필수 보급품으로 챙겼습니다. 거친 전쟁터에서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친 몸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 역시 출정 전 식초를 마시며 몸의 균형을 잡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식초가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체력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고대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 초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에너지 생성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식초는 이 공장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식초 한 스푼은 정체된 신체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리셋 버튼이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치는 중장년층에게 식초는 단순한 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주는 일시적인 각성이 꺼진 뒤 찾아오는 더 큰 피로감과는 대조적으로 식초는 몸속의 노폐물을 밀어내고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뇌를 잠시 속이는 쓴 커피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깨우는 신식초의 힘을 빌릴 것인지 말입니다. 식초 한 병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관의 청소부, 식초가 선사하는 기적의 도로, 정화식초의 첫 번째 힘, 바로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관을 점개 되돌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는 총연장 10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고속도로망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도로는 노후화됩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는 마치 오래된 하수관에 눌러붙은 기름때처럼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 초산이 등판합니다. 식초를 마시면 이 아세트산은 혈류를 타고 전신을 순회하며 마치 화학적 세척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가는 플라크와 중성지방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이는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의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혈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신장 기능을 도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다는 것인데 식초는 천연 이뇨 작용을 유도하여 혈압을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합니다. 설거지할 때 찬물 대신 뜨거운 물과 세제를 쓰면 기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듯 식초 한 스푼은 우리 혈관 속에서 그 뜨거운 물과 같은 정화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유입되는데 식초는 이 분해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설탕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거나 뒷목이 뻣뻣했던 분들이 식초 섭취 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식초 한 스푼이 수천만 원짜리 수술보다 더 근본적인 혈관 관리를 시작하게 해주는 셈입니다. 지친 소화기와 간을 살리는 천연 보약 두 번째로 주목할 효능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간과 소화 시스템의 복구입니다. 혹시 요즘 식사만 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명치 끝이 답답하고 자꾸만 트림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고 간질간질한 피로감이 가시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위와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힘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삼킬 듯 위산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이산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은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여기서 가스가 발생하며 속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때 식초의 신맛은 잠자고 있던 이장 근육과 이산 분비 세포를 콕콕 찔러 깨웁니다. 음식이 들어왔으니 어서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이 일시적으로 위내 산도를 높여주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활성화되어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초의 자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에서 깔끔하게 처리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유익균들은 활기를 띱니다.
식초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함으로써 만성변비를 해결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장이 편해야 만수무강한다. 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초가 가장 사랑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분배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술, 스트레스로 인해 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이나 만성피로에 시달리죠. 식초 속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간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간의 해독 대사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아세트산은 간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의 연소를 촉진합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식초는 천연 간장약과 같습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높아 고민하던 환자분들이 식초물을 꾸준히 마신 뒤 수치가 정상화되고 혈색이 밝아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위에서 장, 그리고 간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정화 과정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젊은 시절의 활기찬 상태로 되돌려놓는 일종의 내장 리모델링입니다.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다이어트, 식초의 세 번째 힘 단순히 살을 뺀다는 개념을 넘어 왜 식초가 60대 이후 중장년층의 나이살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 그 생화학적 원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아 웬만큼 먹어도 에너지가 연소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중심에는 AMPK, AMP 액터베이티드 프로틴 카이네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 역할을 하는데 식초의 아세트산은 바로 이 AMPK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몸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 저장된 지방을 태워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운동을 격하게 하지 않아도 세포 단위에서 지방 연소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인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키는데 식초는 이 내장 지방의 축적 자체를 차단합니다. 또한 식초는 포만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물을 마시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더 빨리 인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지로 식사량을 줄이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호르몬 조절을 통해 덜 먹어도 배부른 몸을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는 비만의 주범입니다. 쌀밥이나 면 요리를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고 남은 혈당은 모조리 지방세포로 저장됩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당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던 억울한 체질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젊은 체질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깊은 밤의 휴식과 빛나는 피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힘잠 못 드는 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시간인데 불면증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수면에 기여하는 방식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불면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는 야간 저혈당과 그에 따른 반동작용입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이 널뛰면 자는 동안 뇌는 위기감을 느끼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번쩍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힘든 것이죠. 식초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켜 밤새 평온한 대사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식초 속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하여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줍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도와 뇌가 깊은 서파수면, 딥슬리프, 단계로 진입하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식초가 밤새 당신의 신체 리듬을 정교하게 조율했다는 증거입니다.
피부 건강 역시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나 칙칙한 안색은 체내 독소와 당화산물, 에이지즈, 이 피부 단백질인 콜라겐에 달라붙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식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당화 과정을 억제합니다. 즉, 피부가 설탕에 절여지듯 딱딱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지면 장피부축, 거트스킨 엑시스를 통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장이 깨끗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맑은 혈액이 피부세포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면서 속부터 차오르는 광택이 생기게 됩니다. 값비싼 화장품보다 매일 마시는 식초 한 잔이 당신의 안색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역의 뿌리를 강화하는 식초의 힘과 신체 변화의 총합이제 식초의 효능 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면역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때 식초는 단순한 식품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다시 깨워줍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초의 아세트산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의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면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이 튼튼해지면 외부 항원에 대항하는 신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또한 식초는 혈액을 정화하여 면역세포들이 온몸을 구석구석 누비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꾸준한 식초 섭취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 빈도를 줄인다는 결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신체의 복구 시스템이 느려지기 마련인데 식초는 세포에게 청소를 끝내고 복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회복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예전만큼 몸이 안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식초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식초의 5가지 힘은 이렇습니다. 혈관의 청소부로서 혈압과 혈액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신진대사의 조절자로서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수면의 조력자로서 깊은 밤의 평온함을 되찾아줍니다. 천연 필터로서 피부 속부터 맑은 생기를 끌어올립니다. 면역의 방패로서 만성 피로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돈 몇백 원과 하루 한 스푼의 꾸준함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주방에 있는 가장 오래된 지혜를 먼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식초 선택의 기준과 안전한 섭취 가이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며 어떻게 마셔야 안전할까요? 시중 마트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식초가 진열되어 있어 선택에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별표, 천연 발효 별표입니다. 식초는 제조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장에서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 단기간에 강제로 산도를 맞춘 별표, 양조식초 별표입니다. 신맛은 강하지만 영양 성분은 거의 없는 산성 용액에 가깝습니다. 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곡물이나 과일을 자연 상태에서 천천히 숙성시킨 별표, 천연 발효식초 별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초모라고 불리는 유익한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이 초모 속에 핵심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투명한 식초보다는 약간 불투명하거나 침전물이 있는 식초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혈당 및 체중 관리, 사과를 통째로 발효한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사비를 추천합니다. 피로 해소 및 간 기능, 곡물의 영양이 응축된 현미 식초가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폴리페놀이 풍부한 포도나 감 식초가 유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입니다. 식초는 강력한 산성 물질이므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위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이염이나 식도염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식초는 반드시 식사 중간 혹은 식사 직후 1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음식물과 섞이면서 이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1컵, 약 200에서 250ml에 식초 1스푼, 10에서 15ml를 희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50도 정도가 가장 흡수가 빠릅니다. 신맛이 너무 강해 드시기 힘들다면 설탕 대신 천연꿀을 한 방울 섞는 것은 괜찮습니다. 꿀은 식초의 자극을 완화하고 체내 에너지 전환을 돕는 훌륭한 파트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섭취를 금하거나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이 치아의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마신 후에는 가볍게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컵이나 빨대는 산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유리나 도자기 재질을 권장합니다. 식초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에 혈관 나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건강 보험입니다. 오늘부터 커피 대신 따뜻한 식초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